이거 화이팅! 사퇴하라고. 4월 12일 원내대책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이해 충돌과 불법 주식 투자에 따른 재산 증식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주식 보유 회사의 재판을 맡은 것도 모자라 회사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자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해 충돌은 불법 내부 정보 활용 이해 충돌, 불법 내부 정보 활용 의혹 등 위법성이 짙어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 앉기 전에 검찰청에 먼저 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내가 했다, 남편이 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들입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러한 책임 회피는 국민들의 공분만 키우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박탈감과 좌절감은 더욱 커집니다. 이미선 후보는 법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 사퇴함이 마땅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월요일 검찰 고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실검증, 인사검증의 실패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검증을 해야 될 책무,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이 재산 신고에 관한 것을 일견하기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끼리의 인사에 집착하다 보니 볼 것도 안 보고 해야 될 것도 안 한 사실상 범죄에 가까운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조국 등 인사 검증 라인 경질하십시오. 이미선 후보는 사퇴해 주십시오. 이 정부는 수치도 모르고 염치도 없고 국민 눈치도 안 보는 한마디로 상치가 없는 불치 정부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뜬구름 정상회담이었다. 왜 갔는지 모를 정도의 정체불명 정상회담이었다고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2차장이 실무회담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예고한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굿 이너프리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어느 정도 용인해 줄 것처럼 안개를 피웠으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통상 전문가를 안보 2차장에 임명한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 외교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만 바라보며 또다시 평화와 대화를 추진한다는 문재인 안보 외교의 민낯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사실상 밑자락을 까는 그런 사전 포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한에 특사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북한과 어떤 쪽으로 흐르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빅딜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비핵화 결단도 강조했습니다. 회담 후 질의에서 현 수준의 제재 완화를 제재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정말 뜬구름 정상회담, 밑자락 깔기 위한 정상회담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에 대해서 또 북한 바라보기 외교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그제 이틀간 상해의 그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관련된 행사와 그리고 행사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정말 그분들의 이 뜻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의 용기, 그리고 헌신, 그리고 독립에 대한 열정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역사의 의미를 긍정적 에너지로 변화시켜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의미를 다시 갈라치기와 분열의 에너지로 사용하는 일부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정부의 일부 태도, 그리고 여당의 일부 태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근현대사 논쟁이 계속되고, 특히 또 여러 가지 그 기념 행사나 또는 그런 기념 전시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외면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독립운동을 한 선조의 또 독립지사의 뜻을 우리가 받든다면 그것을 통합과 긍정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데 있어서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국민들이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참 모욕감을 느끼신 국민들도 있을 거고, 저러려고 미국 갔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애초 단독회담 15분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 고작 2분이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2분 안 놔주는 걸로 챙길 거를 철저히 챙기는 비즈니스맨다운 면을 보였습니다. 동맹마저도 거래 대상으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다웠습니다.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끝나고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가서 잠깐 만나면서 미국 정상회담 완전히 끝난 거 아니다라는 선언적인 이 얘기 한마디 들으면서 무기 많이 사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온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듯이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중재자 역할 한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동맹관계 이렇게 다지는 것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하고 한미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이런 것이다라는 우리 당의 경고와 미국 조야의 어떤 이런 의견을 잘 새겨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정부가 문재인 케어 확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의료 사각지대 국가가 안아주겠다고 하는데 이 자체를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문제는 결국 돈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재원 대책 보면 정말 허술하고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미 문재인 케어 1년 딱 시행해 봤더니 과거 7년간 흑자 이어오던 건보 재정이 1,700억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올해는 재정 적자 폭 3조 원으로 늘어나고 2023년까지 누적 적자 10조 원에 달할 걸로 봅니다. 이마저도 약 8조 원 정도의 국고 지원금을 계속 줄 때 이렇다라는 거거든요. 이렇다면 국민 혈세를 뽑아서 대통령 공약 어떻게든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서 보험료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국민들 가뜩이나 지금 어렵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시는데 보험료 인상하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는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끝으로 어제 통계청이 당초 계획이 없던 소득 분배 지표인 팔마 비율이라고 하는 걸 공개를 했습니다. 전례에 따르면 통계청은 통상 사전에 그해 한 해 동안 어떤 내용의 수치를 언제 발표할지 정해놓고 일정에 따라서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정이 전혀 없던 것을 갑자기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박근혜 정부 말기,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6년, 2017년 일대의 소득 분배 비율 수치를 그것도 OECD 국가 중에 36개국 중 30위다라고 하는 이런 수치를 갑자기 왜 발표했겠습니까? 이거 발표하는 거 보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국가 채무 조작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폭로했던 그것과 그대로 오버랩되면서 겹쳐집니다. 이 전문가들은 올해 1월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하다라고 했던 이 발언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소득주도 성장의 정당성을 억지로 꽤 맞추기 위해서 통계청이 통계 조작에 또 나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작 정권의 면모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통계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다고 하는 이 미몽에서 깨어나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통계 수치 아무리 조작해서 발표해도 온몸으로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너무 심해서 통계 수치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김도호 의원님. 헌법재판관 후보 이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선 후보자의 부적격성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다 밝혀졌고 국민들 여론이 상당히 따갑습니다. 결국 이미선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처리를 해야 되겠죠. 급기야 그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이 엄청난 주식 35 보유 기관의 수천억에 걸친 거래에 대해서 후보자는 몰랐고 자신만이 알았다 라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페이스북 계정을 새로 개설해서 활동을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은 모 라디오에 출연해서 진실 공방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의 이 자질과 능력이 없음 그리고 부도덕성에 대해서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오충진 변호사의 진실 공방 게임에 저희들은 휘말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진 변호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들이 네이버 연봉계산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2011년부터 2018년 말까지 오충진 변호사의 실제 소득은 2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선 후보자의 실제 소득은 5억 7천 정도 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오면 30억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35억 주식에 대해서 자기들이 순수익으로 모은 자산이다라고 변명하고 있죠.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남에서 자식 2명을 키우는 사람들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았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오충진 변호사의 이 부인 구하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진실공방 게임에 휘말리지 않겠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대로 월요일날 검찰에 고발을 할 것입니다. 지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오충진 변호사와 이미선 후보의 주식 거래 패턴을 보면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많다, 농후하다. 그리고 작전주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충진 변호사가 언론 매체든 자신의 페이스북이든 여러 경우를 통해서 진실게임 공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희들이 용납하지 않겠다
지금 연이은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넘어서 이제는 국민들께서 개탄하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조국 수석, 국민께 석고대죄에도 모자랄 판에 오충진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퍼나르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저희들 제보에 하면 카톡으로 조국 수석이 많은 분들께 퍼나르고 있는데 이 카톡에 여기 이 주소를 누르면 바로 오충진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조국 수석 인사검증도 하지 않고 이제 페이스북질 하다가 이제 카톡질까지 하는 겁니다. 책임지고 사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공동선언문, 공동언론 발표문 하나도 없이 한미 간의 이견을 노출한 졸속, 알배기가 없는 그런 회담이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창해왔던 굿 이너프 딜에 대해서 미국 측이 한마디 이런 방구도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우리가 그토록 학수 고대하던 대북 제재 완화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제재를 유지하겠다 함으로써 미국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음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또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한 재개를 주장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서둘 필요 없다, 절차를 밟아 나가자라고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을 노출했습니다. 5개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문제에 대해서도 확답을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한미 정상회담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졸속 회담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산 군사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약속까지 또 제공을 했는데도 얻어낸 게 없는 정말로 참 딱한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 달 말 있을 예정인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졸속으로 추진했다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한미 간에 상당한 벽이 있음을 보여준 그런 회담, 또 우리 외교안보 라인, 국가안보실을 포함한 외교안보 라인의 총체적인 부실을 다시 한번 드러낸 회담이었다. 국가안보실을 포함한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함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재 의원. 저는 오늘 그 시민 주거 생활권마다 뺏어가는 박원순 시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난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모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당분간 강남 재건축인 인허가를 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요와 공급 논리를 무시한 채 오로지 강남 대 비강남 프레임으로 강남 주민을 투기꾼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더니 서울 시민을 대표한다는 분은 강남 대 강북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앞세워 헌법이 보장한 주거생활할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은 지 수십 년이 지나 녹이 슬고 낡아서 새로 짓길 원하는 주민들의 요청을 집값 상승을 이뤄 인허가조차 틀어막겠다는 것은 공권력 횡포이고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서울 집값을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왜 지난해 어설픈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을 발표해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습니까? 재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흑성 뉴타운 땅값이 급등해 일주일 전 상가를 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만 해제를 부렸다고 합니다. 재개발은 청와대 인사가 소유한 지역만 하시렵니까? 이처럼 박 시장 역시 서울 집값 상승의 1등 공신인데 왜 강남 주민에만 책임을 떠넘기려 하십니까?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 집값을 잡겠다는 낡은 발상은 오히려 주민 생활의 질만 떨어뜨릴 뿐이며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만 부각될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어설픈 부동산 정책으로 시민 한숨만 깊어지게 하지 말고 제발 시정이나 똑바로 챙기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섭 의원님. 예, 한전은 이제까지 경영 요건에 따라 변압기와 개폐기, 전선 등 기자재 교체 주기를 변경한 바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는 거짓말로 보입니다.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은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지난해 2,08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한전은 지난 1월부터 영업 적자가 1조에서 2조 5천억 원으로 예상될 때 시행하는 위기단계 2단계 비상경영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한전은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가 2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전선교체 기준 등을 개정해 올해 전신유나 변압기, 전선교체 등 총량을 줄여 500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전은 이미 전선교체 비용을 2016년 1,798억 원, 2017년 1,820억 원, 2018년 1,232억 원으로 588억 원 줄였고 개폐기 교체 수량도 2016년 11,846대, 2017년 9,222대, 2018년 7,254대로 1,968대를 줄였습니다. 즉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을 시작한 이후 한전의 전선 교체 비용과 개폐기 교체 수량이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한 해 예산이 72조 원인 한전이 탈원전에 따른 비상경영의 여파로 안전 예산까지 줄이게 되었고 그것이 산불의 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탈원전 논의를 하는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예, 그러면 민경호 의원님하고 손석준 의원님 하시고 대변인이신데 민경호 의원님하고 손석준 의원님 하시고 비공개로. 예, 아까 김도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투자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 이낙연 총리의 말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그래도 그 중에는 제일 나은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판사들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이 판사들 중에는 그렇게 인물이 없다는 얘기냐 다들 욕을 먹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선 주식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헌법재판관 후보로 국민 앞에 세웠느냐 참 대단한 배짱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랐다거나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책임으로 돌아오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국식 생존 노하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후보자를 검증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표에서 보셨다시피 조국 수석은 후보자 남편의 주장 내용을 페이북과 카톡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그러니까 후보자의 감시인이 되고 검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이 후보자의 대변인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남편은 페북, 조국 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북이나
카톡을 통해서 자기 의견 이렇게 회복질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우리 당에서 검찰에 고소를 할 테니까 검찰에서 시원하게 얘기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지난 운영이 산불 화재가 발생한 시점에 마지막까지 국가안보실장한테 질의를 하다가 우리 문자폭탄 비난도 받았습니다. 사실 뭐 저도 자유한국당의 재대책위원장으로서 산불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나경원 대표님께서 많이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 상황이 정확히 우리 정부 당국자들에게서 우리에게 전달이 됐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분명히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우리가 다 한번 끝내놓고 원턴을 그 질의를 끝내놓고 식사하는 게 어떻겠냐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식사를 한다고 하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바로 질의가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산불이 상당히 악화되는 상황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간을 초과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의용 우리 국가안보실장에게 우리 안보 문제 또 의료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보도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우리 안보 상황 지금 심각합니다. 북한은 잠수함을 해외에 수출할 정도로 정말 우수한 성능 더 다량 보이려고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도 한강 하구의 해도를 공동 제작을 해서 북한에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에게 국민들은 어떤 의구심을 주겠습니까? 이뿐입니까? 요새 국내 하국상 지금 심각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상 대기 근무를 시킨 것을 마치 군인들의 시간 복지를 딴 것처럼 해서 징계에 회부하는 등 이 군기문란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거 국민들 안보 불안 느끼는 분들 여간 맞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뭐 특별보도 나오지만 근무 조작, 음주, 운전, 총기 문실, 그다음에 최전방에 이렇게 GP 시설이 서로 이렇게 불균형이 심해서 제대로 된 현장 감시가 안 된답니다. 지금 북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당초에 비해서 평화모드에서 지금 갑자기 지금 자력갱생을 치면서 강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우리 대북관계, 군사대비 태세, 국민들은 평화를 추구하되 군은 본 업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기가 심각해질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대북 경제 이런 태세에 상당한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의용 우리 국가안보실장에게 심각하게 따져보자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따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3박 4일간 여야 의원이 같이 남북 경협특위차 북한 접경지역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훈춘 서양 3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썰렁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인들도 만났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대북 경제 제재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중국의 우리 한국에 대한 태도 또 북한에 대한 태도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아직도 중국의 사드 제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1년에 어처구니 없는 외교 실수가 참사가 이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면에 정말 우리가 심각한 외교 구멍 제대로 상황 파악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가안보실장에 따지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결국 다 못 따졌다는 거 아직도 아쉽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 의원님이 환경에 간사이시긴 하지만 조국 수석에 대해서 꼭 한마디 하시겠다 그러니까 말씀 주십시오. 네. 김도 의원님께서 조국 주석의 페이스북뿐만 아니고 SNS 퍼나른 글을 보면서 분노가 끌어서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도 모든 말씀에서 수치를 모르고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는 삼치가 없는 불치 정권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조국 수석 여기에 대해서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정권을 잡았을 때는
자기들은 욕망과 거리가 멀고 오로지 국민만 위한 척 앞에서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모두 다 자기 편편끼리 자기의 욕망만 끌어안고 있는 것들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우리 문재인 정권의 인사 실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우겸 대변인 황제 대출 받고도 뻔뻔한 그지없는 수치를 모르는 사람. 박영선 장관 부창부수, 여기에 이미선도 부창부수. 국회의원으로서 공격하고 남편은 그에 대해서 수임료를 받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매우 약하고 우리나라 정부 국회의원들한테는 매우 까는 이런 사람 장관시키고 이게 정치를 모르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영은 경호처장 이건 진짜 눈치가 없는 거죠. 청소 갑질 이런 상치가 없는 이 불치 정권 여기에 대해서 조국 수석 책임지고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한 문재인 정권은 빨리 망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자 의원님. 뭐 이상으로 비공개하겠습니다. 네.